윤석열과 지기현 판사가 한밤중 같은 식탁에 앉아 웃었다는 소문,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당장 손끝에 소름이 올라올 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이끕니다. 원래는 그저 딱딱한 법정 기록 한 줄, 국회 속기록 몇 줄, 시민청원 페이지의 숫자 몇 개가 전부였던 이 사건이 지금 이 순간 한국 사회를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쩌다 보니 판사가 구속 취소를 잘못 계산했다 같은 간단한 해프닝으로 시작된 듯했지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 개인 한두 명의 실수나 해프닝이 아니라 사법정치언론 시민사회가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퍼즐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그 퍼즐 한가운데에는 이름만 들어도 논란이 솟구치는 두 인물이 서 있습니다. 바로 내란 수괴라는 사상 초유의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그 재판의 운명을 쥔 것으로 평가받는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부장판사입니다. 먼저 한때 청와대와 검찰총장실을 종횡무진 누비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신화를 스스로 써내려간 듯 보였던 윤석열. 그가 2024년 말 쿠데타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고층 펜트하우스에서 호위호식하던 전직 대통령이 순식간에 수십 명 특수부 요원에게 양팔이 묶인 채 연행되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이게 영화인가 현실인가라는 충격을 안겼죠.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48시간의 체포시한, 10일의 구속시한, 그리고 20일의 구속 연장. 형사소송 절차를 한 칸 한 칸 밟아가며 마치 교범에 따라 움직이던 법원이 체포적 부심과 영장실질 심사 기간을 시간 단위로 쪼개는 희한한 계산법을 들고 나오더니 마침내 구속 만료 시점을 5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라고 못 박아버린 겁니다. 세상 모든 검사와 판사가 71년 동안 날로 계산하던 그 규정을 유독 윤석열 사건에서만 시 단위로 쪼개자마자 기적처럼 구속 기간이 줄어드는 묘수가 등장한 셈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지기현 부장판사입니다.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려다 공직자로서 소명이 남았다며 돌연 법원에 눌러앉았다는 전설이 돌 정도로 화려한 경력과 강단을 자랑하던 그는 윤석열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일각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한몸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대와 우려가 폭발한 순간이 구속 취소 결정문이 공개된 날이었죠.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14조 2 제13항 체포 구속적 부심 청구로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를 과감히 무시했습니다. 대신 체포적 부심은 구속과 별개이므로 불산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례도 실무관행도 학계 통설도 찾아보기 어려운 논리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구속기간이 주말 단 이틀 새 48시간 가까이 깎여나갔고 윤석열은 전격 석방. 이 결정 하나로 서울중앙지법 앞은 연일 촛불과 우산이 뒤섞인 항해 인파로 들끓었습니다. 인터넷 청원 게시판은 지기현 재판부 교체라는 해시태그로 도배되었고 단 하루 만에 서명자 3만 명, 이틀 만에 5만 명, 사흘도 되기 전에 6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원 창이 열리는 동시에 올라온 댓글을 보면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절규부터 윤석열 특혜 맞겠다며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특혜의 수혜자가 됐다는 냉소까지 분노와 실소가 뒤섞인 국민 정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과 검찰 법무 갈등을 벌이다가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낸 주인공이기도 하죠. 추 의원은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 재판부가 중립성은커녕 윤석열 변호인단의 조연으로 전락했다는 말로 포문을 열더니 법관징계법 4조를 적용해 지기현 판사를 당장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를 들은 청취자들은 문자메시지와 SNS로 사법쇼라는 단어를 실시간 트렌드 1위로 밀어올렸고 방송 종료 30분 만에 수백 개 뉴스가 쏟아졌죠. 국회 법사위는 즉각 행정처장과 대검 간부를 불러들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야당 의원이 책상을 내리치며 형사소송법 66조 1항이 시간 계산하지 말라고 적혀있지 않느냐? 라고 외치던 장면은 24시간 동안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며 바이럴 영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행정처장은 엄격한 견해 중 하나를 채택했을 뿐이라며 말을 돌렸지만 그럴수록 법을 창조했다는 비판은 더 거세졌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측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 전략가에 가깝다고 평가받습니다. 구속 취소로 풀려나자마자 과거 헌재 파면. 심판에서 함께 패소한 변호사 둘을 불러 한남동 관저 대신 서초동 사저에서 만찬을 가졌는데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즈라는 다소 기괴한 페이스북 게시글과 함께 셀카까지 올려 여론을 다시 뒤집어 놓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예고하다 돌연 취소하는 코미디 같은 소동을 벌였죠. 기자 수백 명의 번호를 무단 수집해 단톡방에 초대했다가 문매를 맞고 대통령이 만류했다는 해명으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미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이 직위원이라는 법적 방패를 등에 업고 대권판 재진입을 노린다는 음모론이 활활 번졌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직위원 판사는 정말로 법리를 창조해 특정 인물을 구했다는 의혹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슨 대가를 얻으려 했던 걸까요? 혹은 법원 내부에서 오래 묵은 관행과 새 인권 감수성 사이 갈등이 표면화된 불행한 실험이 우연히 윤석열 사건에서 터진 것뿐일까요? 서초동 주변 로펌가에서는 지 판사가 건설회사 비자금 재판을 맡았던 10여 년 전부터 재계 로비스트들과 자주 보였다는 얘기가 돈다는 카더라가 흘러나오고 반대로 지 판사는 과거부터 헌법 우선주의에 매료돼 형사소송법을 과감히 재해석하는 파격 판결을 즐겼다는 옹호론도 뒤섞입니다. 진실은 본인만이 알겠지만 분명한 건 그 파장이 단순히 한 판사의 독특한 해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은 앞으로 모든 사건에서 구속 만기 계산을 날 단위로 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렸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윤석열에게는 시간 단위 계산을 적용해 석방시키고 이후 사건에는 날 단위로 돌아가라는 말. 마치 기차가 레일을 바꿔 타듯이 법과 규정이 사람 따라 표준을 바꾸는 듯 비쳤습니다. 시민사회는 곧장 정관예우 및 특혜 실태조사 특별법을 추진하라며 국회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법 쿠데타를 용납할 수 없다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밤마다 광화문 앞 촛불에는 윤석열 오유틱과 직위원 STOP 적힌 손피켓이 더해졌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촛불 때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던 그 긴장감이 되살아난 듯 택시기사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대학 교수와 고등학생이 한 목소리로 법 앞에 평등히 죽어가고 있다고 외치기 시작했죠. 한편 재계와 보수 언론에서는 형사소송법이 낡았다, 직위원 판사의 시 계산이 오히려 헌법 정신에 가깝다는 논조도 흘러나왔습니다. 일부 칼럼은 날 단위 계산은 전자소송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서슬퍼런 비난 여론에 맞불을 놓았지만 댓글창에는 그러면 왜 하필 윤석열에게만 처음 시 계산을 적용했느냐는 반박이 줄을 이었습니다. 직위원 판사 본인 역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측근을 통해 나는 기존 판례에 의존해 눈 감고 판결하는 재판관이 되기 싫었다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국민 기본권 수호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깨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이 대담한 인권 논리는 윤석열 이외 피고인들에게 언제, 어떻게 공정하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권을 빌미로 권력형 피고인에게만 새로운 판례를 선물했다는 조롱이 더욱 거셌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벌써부터 직위원 사태가 우리 사법제도의 뿌리를 뒤흔든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 의원들은 TV 생중계로 진행된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만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여야가 법원행정처장에게 구속기간 산정통일 기준을 담은 국회 요구안을 전달하기로 합의한 건 헌정 사상 보기 드문 초당적 합의라 할 만합니다. 그리고 다시 윤석열. 그는 석방 후 열흘 만에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죄의 첫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사법부 독립을 위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싸우겠다는 대선 출마 암시 발언이 이어지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질문권을 얻으려는 기자들, 고성과 욕설이 섞인 시민단체 시위대, 그리고 윤석열 지지자를 자처하는 윤버즈 팬클럽이 뒤엉켜 경찰차까지 동원된 그날 사죄와 출마 선언을 한 호흡에 내뱉다니 참 대단하다는 패러디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한쪽에는 법원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민 청원이 들끓고 다른 쪽에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경고가 울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든 첫 돌멩이가 구속기간을 시로 자르느냐, 날로 자르느냐라는 단순 규정 해석이었고 그 돌멩이를 던진 손이 직위원 부장판사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서초동 재판정 앞에는 새로운 촛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촛불은 단순히 윤석열 한 사람을 감옥으로 돌려보내자는 불씨가 아닐지 모릅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어떤 특권도 인권을 명분 삼아 특정 권력만 비호하는 편의주의도 결국은 국민의 두 눈이 밝혀낸 진실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그 오래된 사실을 다시 새기는 불빛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수많은 갈등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은 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는 이런 시간 단위 무죄 방정식이 등장하지 않기를 전국 곳곳에서 보내온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